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럼 왜 보냈어요? 뭐라고 했었죠? 뭐라고 했어?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2006년 2월 고마워. 서울 은평구의 한 고등학교 졸업식. 환하게 웃고 있는 20세 여성 김미자. 그녀 주위에는 친구들이 가득했고 정말 고마워. 꽃다발도 가장 많았습니다. 동네에서 김미자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반장을 했고 고등학교 3년 내내 전교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남학생들은 그녀에게 고백 편지를 썼고 여학생들은 그녀와 친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누가 봐도 사랑받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대학 입학을 포기했습니다. 16세 남동생을 돌보기 있어? 위해서였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2016년 11월 3일 그 밟던 여성은 괴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누구? 경찰이 은평구 불광동의 한 빌라에 들어섰을 때 그들이 목격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체포 당시 김미자가 남긴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밟던 미자가 말도 안 돼요. 10년 동안 그 밝은 미소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었을까요? 2016년 서울 은평구 남매 사건. 10년의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건 추적 한국미제 사건 시작합니다. (2006년 1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불광동 다세대 주택 2층 119에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숨을 안 쉬어요. 김미자 당시 20세, 김준호 당시 16세. 두 남매가 살던 집에서 아버지 김철수 48세가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알코올성 간경화로 인한 급성 심부전. 20년간 매일 소주 2병씩 마신 결과였습니다. 동네 슈퍼 주인 박영소 16세의 증언입니다. 철수 씨는 매일 저녁 소주 2병씩 사갔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요. 근데 신기한 건 미자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술 마셔도 미자는 항상 밝았어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하면서 웃었죠. 우리 동네에서 제일 밝은 애였어요. 그보다 6개월 전인 2005년 7월 어머니 이영희 44세는 막내 아들 김민수 10세만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웃 주민 정미숙사 13세의 증언입니다. 이영희 씨가 남편한테 맞는 걸 여러 번 봤어요.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는 소리도 자주 들렸고요. 근데 미자는 절대 내색 안 했어요. 학교 갈 때 보면 항상 웃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담임 최선영 38세 선생님의 증언입니다. 미자는 우리 학교 최고의 학생이었어요. 성적도 좋고 친구들한테도 인기 많고 남학생들이 줄 서서 고백했어요. 2005년 11월에 서울 소재 유명 대학 경영학과에 수시 합격했고요. 제가 미자야 축하해 했더니 환하게 웃더라고요. 2006년 2월 졸업식 교장 선생님은 미자를 무대에 세웠습니다. 우리 학교의 자랑, 김미자 학생.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미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졸업 시 2주 후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학 한 달 전 미자는 학교에 등록 포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급하게 전화했습니다. 미자야,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미자는 밝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1년만 쉬었다가 다시 도전할게요.
동생 챙길 게 있어서요. 걱정 마세요.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미자는 정말 착해 동생까지 챙기다니. 저 나이에 동생 학교 보내고 대단해. 미자는 여전히 동네를 밝게 걸었습니다. 하지만 집 문을 닫는 순간 그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2006년 3월부터 미자는 마트 계산원으로 일했습니다. 월급 120만 원. 마트 동료 김현주 28세의 증언입니다. 미자는 정말 성실했어요. 한 번도 늦거나 빠진 적 없었어요. 손님들한테도 친절하고 다들 미자 좋아했어요.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미자는 절대 자기 얘기를 안 했어요. 우리가 미자야. 주말에 뭐 해? 물어보면 그냥 쉬었어요. 이렇게만 답하고. 준호는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신문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학교 가기 전 신문 120부를 배달했습니다. 한 달에 25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때부터 두 남매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규칙, 생활비는 반반. 미자 120만 원, 준호 25만 원, 총 145만 원으로 두 사람은 생활했습니다. 두 번째 규칙, 서로의 방에 절대 들어가지 않기. 미자는 안방, 준호는 작은 방. 노크 없이 들어가는 것은 절대 금지. 문 앞에서 엿듣는 것도 금지. 상대방 물건 만지는 것도 금지. 세 번째 규칙, 친구를 집에 데려오지 않기. 2007년 여름 준호가 처음으로 규칙을 어겼습니다. 고등학교 친구 2명을 집에 데려왔습니다. 준호의 친구 이성민 당시 17세의 증언입니다. 그날 준호네 집에 처음 갔어요. 근데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거실에 소파도 낡았고 선반에 먼지도 많고, 그리고 누나 방문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야, 왜 자물쇠 채웠어? 했더니 준호가 그냥 규칙이야 그러더라고요. 다음 날 학교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준호네 집 분위기 진짜 이상하대. 미자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마트에서 장 보던 동네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미자야, 준호 친구들이 너희 집 이상하다던데? 미자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 그냥 정리를 못해서요. 제가 바빠서요. 하지만 집에 돌아온 미자는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규칙 지키기로 했잖아.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2010년 준호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미자가 4년간 모은 돈으로 등록금을 냈습니다. 준호는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9월 15일 목요일 오후 5시 30분 김준호 22세는 우편함에서 등기우편을 꺼냈습니다. 발신인은 한국생명보험, 수신인은 김미자. 준호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보험금, 수령 안내, 계약자 김철수 사망, 수익자 김미자, 월 지급액 35만 원, 지급 시작일 2006년 2월. 준호는 계산했습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월 35만 원이면 4,200만 원.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실은 이랬습니다. 아버지 김철수는 1995년에 보험을 들었습니다. 사망 시 자녀에게 월 35만 원씩 지급되는 보험. 수익자는 장녀 김미자였습니다. 미자는 2006년 2월부터 매달 35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적금에 넣었습니다. 목표는 준호의 대학 4년 등록금과 생활비 약 4천만 원. 미자는 10년간 3,600만 원을 모았습니다. 목표까지 400만 원 남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7시, 준호는 거실에서 미자를 기다렸습니다. 미자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준호는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누나, 이게 뭐야? 미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아빠 보험금이야. 10년 동안 받았어? 왜 말 안 했어? 미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너 대학 보내려고 모은 거야. 거짓말하지 마. 내 등록금 2천만 원인데 4천만 원이나 있으면서 왜 나한테 신문 배달시켰어? 준호야, 그게 아니라 아니라고? 그럼 뭔데? 준호는 소리쳤습니다. 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신문 돌렸어. 친구들은 주말마다 놀러 가는데 나는 편의점에서 알바했어. 근데 누나는 4천만 원 있으면서 왜 나한테 일하라고 했어? 미자도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래! 숨겼어! 내가 그 돈 알면 대학 때려치우고 놀 것 같았으니까!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누나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미자는 10년간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너 고등학교 때 신문 배달한 게 6개월밖에 안 돼. 그거 가지고 10년 동안 나한테 은혜 갚으라는 식으로 하지 마! 내가 언제 했지? 너 대학 가서 뭐 했어? 술 마시고, 여자 만나고, 동아리 활동하고, 그 돈 누가 냈는데? 준호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누나 돈 숨긴 거랑 무슨 상관이야? 두 사람은 그날 밤 처음으로 10년간 쌓인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16년 9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 준호는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10년간 나한테 거짓말한 사람과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누구한테 거짓말 당한 거야? 오후 12시, 준호는 또 글을 올렸습니다. 가족이 제일 무섭다는 말 이제 알겠네요. 오후 3시, 준호는 미자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 규칙을 어긴 것입니다. 방 안은 놀라울 정도로 간소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그게 전부.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 한 장, 책상 위에는 대학 합격증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SNS에 올렸습니다. 10년간 이 방에서 뭐 했을까요? 대학도 안 간 주제에 나한테 공부하라고 하던 사람. 게시물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누나 완전 이상한 사람이네요. 빨리 독립하세요. 같이 사는 거 무섭겠다. 그날 저녁, 미자가 퇴근했습니다. 마트 동료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그녀를 봤습니다. 미자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준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준호야! 문 열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준호야! 문이 열렸습니다. 뭐, 내 방 왜 들어갔어? 규칙 어긴 게 누나가 먼저잖아. 10년간 돈 숨긴 거. 그거랑 이거랑 달라! 뭐가 달라? 둘 다 거짓말이잖아. 준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나, 나 내일 친구 집으로 갈 거야. 준호야, 진정해. 할 얘기 없어. 준호는 문을 닫았습니다. 2016년 10월 20일 목요일 오후 2시,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영희 54세, 그리고 삼촌 이상철 51세. 1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미자야, 미자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삼촌이 문을 막았습니다. 미자야.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미자야. 엄마가 잘못했어. 그때 너희를 두고 가서. 10년 전에 하실 말씀이었어요. 삼촌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미자는 소리쳤습니다. 들어오시면 불법 침입으로 신고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항상 밝던 미자가 소리 지르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동네 주민 박순이호 18세의 증언입니다. 그날 미자가 소리 지르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 없었거든요. 항상 조용하고 밝았는데 어머니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자야, 엄마가 미안해.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 버리신 거요? 미자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저녁 8시 준호가 집에 왔습니다. 누나, 오늘 엄마 왔었어?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나한테 연락했어. 만나자고. 만났어? 응. 엄마가 그러더라. 우리 다시 같이 살자고. 미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준호야, 그 말 믿어? 준호는 미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누나 말보다는 믿어. 그 말은 미자의 가슴에 칼처럼 꽂혔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10년 동안 우리 버렸잖아. 누나도 나한테 거짓말했잖아. 뭐가 달라? 준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2016년 10월 28일 금요일 밤 11시 30분. 준호는 짐을 쌌습니다. 큰 캐리어에 옷가지와 책을 넣었습니다. 미자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야, 정말 가는 거야? 응. 엄마, 집 주소라도 알려줘. 왜? 누나는 상관없잖아. 준호야, 누나, 이제 그만해. 우리 각자 살자. 준호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미자는 일어나서 준호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준호는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누나, 왜 문 열고 들어와? 규칙 있잖아. 규칙. 규칙은 내가 먼저 어겼잖아. 그래, 내가 먼저 어겼어. 그래서 뭐? 이제 규칙 없어. 미자는 소리쳤습니다. 10년 동안 내가 뭐 했는데? 너 대학 보내려고, 너 밥 먹이려고, 누가 해달라고 했어? 누나 혼자 착한 사람 행세하려고 한 거잖아. 뭐라고?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누나는 나를 위해서 희생한 게 아니야. 누나 자신을 위해서 한 거야. 착한 누나 역할 하면서 스스로 위로받으려고. 그 말은 미자의 마지막 끈을 끊었습니다. 넌 아무것도 몰라.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우리 버리고 갔을 때 넌 겨우 16살이었어. 난 20살이었고, 난 대학 포기하고 하루에 12시간 일하면서 내가 굶지 않게, 내가 학교 다니게, 내가 친구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게 했어. 그래서 그게 나한테 평생 고마워하라는 거야? 고마워하라는 게 아니야. 최소한 이해는 해줬으면 좋겠어. 준호는 미자를 밀쳤습니다. 비켜. 미자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준호는 캐리어를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미자는 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가지 마. 나 준호는 미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미자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10년간 참았던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미자는 일어나서 준호에게 달려갔습니다. 준호도 미자를 밀었습니다. 두 사람은 몸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미자는 뒤로 밀려나며 주방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손에 뭔가 잡혔습니다. 주방 칼. 준호는 미자에게 다시 달려왔습니다. 미자는 본능적으로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그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칼은 준호의 허벅지를 깊게 찔렀습니다. 준호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피가 쏟아졌습니다. 준호야, 준호는 허벅지를 감싸며
신음했습니다. 누나? 1일 9. 미자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준호의 신음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멈췄습니다. 미자는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호야? 준호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맥박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미자의 모든 감정선이 끊어졌습니다. 10월 29일 토요일 오전 9시. 미자는 출근했습니다. 마트 동료 김현주의 증언입니다. 그날 미자가 평소랑 똑같았어요. 인사도 밝게 하고 손님들한테도 친절했어요. 전혀 이상한 점 없었어요. 오후 12시 미자는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갔습니다. 혼자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식당 주인 이순자육 12세의 증언입니다. 미자가 그날도 왔어요. 평소처럼 사장님, 김치찌개 하나요? 하면서 갈게 주문했어요. 오후 6시 미자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음료수를 샀습니다. 준호의 체크카드로 결제했습니다. 편의점 주인 박철수 45세의 증언입니다. 미자가 음료수 사면서 카드 줬는데 그게 준호 카드였어요. 근데 저는 그냥 준호 카드 빌려 쓰나 보다 했죠. 10월 30일 일요일 미자는 집에서 청소를 했습니다. 10월 31일 월요일 미자는 출근했습니다. 11월 1일 화요일 미자는 준호의 대학에 전화했습니다. 준호가 아파서 며칠 쉴 거예요. 11월 2일 수요일 미자는 대형마트에 갔습니다. 비닐봉투 20장을 샀습니다. 테이프 5개를 샀습니다. 표백제 3병을 샀습니다. 대형마트 계산원의 증언입니다. 그날 손님이 비닐봉투랑 테이프를 엄청 많이 사길래 대청소하세요 했더니 네, 집 정리 좀 하려고요. 그러면서 웃더라고요. 2016년 11월 3일 목요일 오후 3시 준호의 대학 친구 박민수 22세가 준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준호와 연락이 안 된 지 일주일. 준호는 원래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이었습니다. 박민수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미자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 누나시죠? 저 준호 친구인데요. 미자는 밝게 웃었습니다. 아, 네. 준호 친구분이시군요. 준호 있어요? 아, 준호 지금 외출했어요. 그럼 안에서 기다려도 될까요? 집이 좀 어지러운데. 그때 박민수는 집 안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저기 무슨 냄새 나는데요? 아, 음식물 쓰레기요. 제가 버리려다 깜빡했어요. 박민수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오후 4시 30분 은평경찰서 순찰팀이 도착했습니다. 신고 들어와서 왔습니다. 김준호 씨 계신가요? 미자는 여전히 밝게 웃었습니다. 아, 지금 외출했어요. 그럼 안에 들어가서 확인해도 될까요? 네, 경찰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깨끗했습니다. 주방도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방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이 방은 왜 잠겨 있나요? 그건 동생 방이에요. 열어주시겠어요? 미자는 망설였습니다. 경찰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2016년 11월 3일 목요일 오후 5시 10분 김미자는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실. 김미자 씨, 10월 28일 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미자는 무표정하게 답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동생분과 다툼이 있었습니까? 김미자 씨,
대답해 주세요. 기억이 안 나요. 경찰은 계속 물었지만 미자는 같은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정신과 의사 박준혁 사 18세의 감정 소견입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10년간 쌓인 감정적 압박, 동생과의 갈등, 어머니의 출연, SNS, 조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사건 당시 일시적 캐리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6년 12월, 동네 사람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슈퍼 주인 박영수의 인터뷰입니다. 미자는 10년 동안 한 번도 어두운 표정 보인 적 없어요. 항상 아저씨 안녕하세요 하면서 웃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밝은 애였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마트 동료 김현주의 인터뷰입니다. 미자는 완벽했어요. 일도 완벽하고 손님들한테도 친절하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완벽했어요. 한 번도 힘들다는 말 안 했어요. 한 번도 우는 거 못 봤어요. 고등학교 담임 최선영 선생님의 인터뷰입니다. 제가 그때 더 관심 가졌어야 했는데, 미자가 대학 포기할 때 더 붙잡았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미자야. 어머니, 이영희는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애들 버린 게 잘못이에요. 미자야, 엄마가 미안해. 2017년 3월 1심 판결 징역 15년. 재판장의 말입니다. 피고인은 10년간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동생을 돌봤습니다. 이것이 범행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빼앗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미자는 판결을 듣고도 무표정했습니다. 2025년 현재 김미자는 복역 중입니다. 교도소 관계자의 증언입니다. 김미자는 모범수입니다. 규칙 잘 지키고 다른 수감자들과도 문제 없습니다. 근데 한 번도 웃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첫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희생이 강요되는가? 김미자는 20세에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선택이었을까요? 강요였을까요? 둘째, 밝은 미소가 진짜 행복을 의미하는가? 미자는 10년 동안 한 번도 어두운 표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밝은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밝음은 가면이었습니다. 셋째, 고립된 가족이 얼마나 위험한가? 두 남매는 10년 동안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고통을 몰랐습니다. 넷째, 상처는 어디서 오는가? 준호는 왜 누나를 미워했을까요? 미자는 왜 동생에게 칼을 휘둘렀을까요? 10년간 쌓인 오해, 표현되지 못한 감정, 소통의 부재, 그것이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2006년 사진소, 20세 소녀 김미자. 환하게 웃고 있던 그 소녀는 어디로 갔을까요? 사람은 언제 무너지는 걸까요? 때로는 가장 밝은 미소 뒤에 가장 깊은 어둠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밝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그들의 미소가 진짜인지 가면인지. 그리고 기억해 주십시오. 김미자와 김준호 두 남매의 이야기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희생, 고립된 가족을 외면하는 사회, 이 모든 것이 깎이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김미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건 추적 한국미제 사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2016년 일본 치바현에서 발생한 타케우치 남매 사건을 바탕으로
한국 배경으로 재구성한 창작물입니다. 실제 사건의 본질적, 비극과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각색되었습니다.